자, 오늘 고용지표 발표. 네, 제가 미국이 네 가지의 부분 때문에 타이트한 고용시장을 당분간 유지할 수밖에 없다라는 말씀을 옛날에 한 두 달 전에 월스트리트에 좋은 기사가 나온 거를 인용을 해서 말씀을 드렸었는데, 예, 말씀드린 게 첫 번째 원인이 100만 명의 그 사람들이 죽었다는 거예요. 예, 물론 뭐 연세 많으신 분들도 뭐 그러겠지만 또 의외로 젊은 사람도 미국에서 100만 명의 사망자, 예, 그 다음에 100만 명이 대략 100만 명이 조기 은퇴를 또 했다. 조기 은퇴를 해버렸다. 왜냐면 코로나 때문에 뭐 하니까 그냥 일찍 그냥 은퇴한 부분들. 또 하나가 또 100만 명 정도가 자발적 실업을 유지하고 있다. 자발적 실업. 예, 미국은 이제 실업보험 제도가 잘 돼 있어서 예, 자발적 실업을 유지하고 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네 번째가 예, 외국인 노동자들이 못 들어오고 있다. 외국인. 그러니까 제한적으로 들어오고 있다. 외국인들의. 그게 대략 한 50, 평균 50에서 한 100만 사이가 된다 말씀드렸죠. 그래서 대략 한 400만 명 정도가 현재 고용시장이 빵꾸가 나 있다. 미국이 빵꾸가. 그래서 좋은 일자리는 별로 없고, 좋은 일자리. 왜냐면 빅테크 기업들이 한 50만 개, 지난 연말부터 해서 감원했잖아요. 감원. 올해 초까지 해서 감원하고 있는 상태라 좋은 일자리는 없는데 주로 서비스직, 약간 노동직, 이런 쪽에 일자리는 넘쳐나고 있다. 미국이. 그래서 이번 달에도 지금 뭐 16만 건 예상했었나 봐요. 근데 뭐 28만 건 되면서 미국의 고용시장이 여전히 타이트하다. 다만 하나의 조금 좋은 점, 그러니까 약간 긍정적인 부분으로 볼 수 있는 부분이 실업률이 소폭 높아졌다는 거예요. 실업률. 예, 미국의 실업률 추이를 여러분 한번 잠깐 보실까요? 실업률 추세를. 미국은 코로나 때와 그러니까 과거에 2008년 리먼 브러더 사태 빼고 예, 코로나 때 그때 빼고는 여러분들 맥스 한번 봐봐요. 예, 거의 맥스라니까 너무 길구나. 하여튼 보셔봐. 미국의 하여튼 2000년대 이른바 닷컴 시대부터 해서 예, 요때가 여러분 딱 리먼 브러더 사태 때 한 10%까지 올라갔었고 실업률이. 예, 그리고 이제 쫙 경기가 안정되면서 3.5%대까지 안정되면서, 그러니까 통상적으로 실업률은 4% 미만이면 거의 완전 고용이라고 얘기해도 완전 고용. 예, 뭐 말이 4%지 뭐 4% 정도의 실업률이면 뭐 실업보험도 받고 그다음에 뭐 구직활동도 하고 있기 때문에 완전 고용 상태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다가 이제 코로나 때 일시적으로 예, 올라갔었죠. 그때는 뭐 다 셧다운 폐쇄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리고 다시 원상태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 고용시장이 원래 예, 나쁘지가 않았어요. 과거에 예를 들면 오일 쇼크가 있었던 70년대, 80년대 중반까지 예, 그 오일 쇼크가 있었던 그런 시기를 빼고는 예, 전반적으로 고용시장은 상당히 미국이 안정화돼 있었죠. 그러니까 실업률이 이렇게 팬데믹이라든가 갑자기 테러가 발생한다든가 전쟁이 발생한다든가 이런 거 빼고는 미국의 실업률은 4%가 안 넘을 거예요, 여러분들. 4%가 안 넘을 거라고 봅니다. 왜냐면 그동안, 그전 10년 동안에도 그랬는데 예, 보시면 거의 4% 안짝에서, 4% 미만에서 거의 완전 고용 상태를 이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딱 코로나 기간, 최근 5년 거만 놓고 보면 딱 코로나 기간, 예, 그때만 이렇게 실업률이 높았던 거죠. 예, 그래, 결론적으로 이제 미국은 실업률, 다만 4%가 넘어가면, 예, 정말 약간의 리세션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연방준비위원회는 현재 약간 그거를 바라고 있다고 그래요. 왜냐하면 약간의 리세션이 와야 예, 여기 실업률도 좀 높아지고, 그 다음에 구인난도 좀 줄어들고, 구인난이 지금 세요. 그러니까 구직난보다는, 그러니까 일자리를 구하려는 사람들보다는 예, 일할 사람을 찾는 현상이 좀 더 높아요. 예, 그러다 보니까 예, 고용시장이 여전히 타이트하다는 부분들. 그러니까 최근 한 5개월, 6개월 추세를 보면 예, 3.5, 3.4, 3.6, 3.4, 3.5, 3.7 이번 달에 소폭 높아졌죠. 네, 그래서 이제 요게 이제 그나마 오늘 나온 지표에 뭐랄까 약간 위안을 할 수 있는 여전히 미국 고용시장은 타이트하다는 점. 그 다음에 또 하나를 우리가 중요시하게 보셔야 할 게 이 시간당 평균 임금입니다. 시간당 평균 임금. 네, 미국의 임금, 왜냐면 이게 임금 상승 압력이 높아지면 이게 물가 상승으로 가거든요. 임금 상승 압력이. 그럼 이거 보셔봐요. 네. 최근에 이거 너무 긴 게 보니까 의미가 없네. 한 5년 거 보셔봐요. 5년 거 보시면, 예, 이게 팬데믹 기간에 이렇게 이제 밑으로 꺾였기 때문에 이제 초대형, 정말 슈퍼 부양책을 썼던 거고, 지금은 아시다시피, 네. 최호진님, 애기 보고 아주 훌륭하신 분입니다. 네. 애기 보고 할 때가 좋으신 거예요. 저는 애들 이제 좀 크니까 이제
이제 한 10살, 12살 되니까 이제 재우고 이런 거 없는데 그때가 제일 좋다 하더라고. 지나고 나니까 그런 것 같아요. 예, 다만 시간당 평균 임금이 폭등하지는 않아요. 예, 폭등하지는 않습니다. 예, 그래서 그나마 이게 좀 그나마 좀 다행인 점. 왜냐면 꾸준하게 시간당 평균 임금이 올라왔기 때문에 그래도 또 여러분들 미국은 아시다시피 그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뭐 서비스 물가에는 뭐 팁 이런 제도 있잖아요. 요새는 옛날에 제가 한 10년 전에 10한 2, 3년 전에 미국 갔을 때는 평균 팁이 한 10에서 15% 정도 줬거든요. 예, 한국 시장 가면 뭐 한국 시장이니까 한 15% 주고 미국 시장 가서 뭐 예, 짭짤한 그 햄버거 같은 거 먹으면 10% 주고 그냥 예, 물론 팁 없는 식당도 있지만 예, 근데 요새는 여러분 다 평균이 미니멈이 15고 예, 20% 이렇게 올랐더라고요. 서비스 차지가 저기 팁이 그러니까 중간에 18%도 있고 예, 그러니까 굉장히 임금이 미국이 이미 좀 많이 높아진 상태죠. 1인당 소득을 보더라도 낮지 않죠, 미국이. 예, 그래서 오늘 고용지표 전반은 예, 역시나 스트롱한 고용 현황을 보이고 있지만 그나마 조금 다행인 점은 실업률이 소폭 높아졌다는 점하고 예, 시간당 평균 임금이 그래도 급등하지는 않는다는 점. 구인난에 비해서 급등하지는 않는다는 점이 아마 6월에 연준의 금리 결정에는 아무나 영향을 안 줄 거다. 저는 6월에 연준은 동결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제 패드와치를 이게 중요한 지표가 나올 때 보거든요. 패드와치를 예. 예, 팁 문화 참 적응하기 어려워. 맞아요. 예. 별로 서비스도 없는데 팁 줘야 되고 그죠? 무조건 줘야 되고 안 주면 뭐 문제 있니 이런데요. 뭐, 예를 들면 내 서비스에 문제가 있니? 뭐 이러고 되게 뜨뜻하게 얘기한다더라고요. 예, 지금 패드와치도 예, 어제보다는 조금 예, 하루 사이에 어제 79.6까지 올라갔다가 동결 가능성에 대해서 오늘 소폭 내려온 점인데 예, 금리는 100% 동결이다. 예, 왜냐하면 금리 올리다가 미국도 뒤진다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미국 정책자들도 바보가 아니기 때문에 더 이상 못 올린다는 점. 네, 오늘의 이제 관심사항이었습니다. 이제 다음 관심은 언제? 예, 저기 5월 그러니까 다다음 주죠. 이제 다음 관심사항은 여기 13일, 예, 13일, 13일쯤 될 거예요. 예, 물가지표. 13일이 여기 13일 맞죠? 예, 물가지표. 물가지표로 관심이 옮겨가는 모습이고요. 그 전에 무슨, 저기 뭐죠? 공급자 관리 PMI 지표도 나오고, ISM 지표도 나오고 하는데, 그거는 그렇게 크지는 않을 것 같고, 영향이. 네, 그래서 일단은 미국 지수는 오늘 이 흐름에, 근데 이미 미국 지수는 다 올려놨어요. 예? 예, 그래서 지금 이렇게 보시면 더블 탑스를 형성했죠? 예, 그래서 보통 이 상태에서 바로 못 넘어가면, 예, 더블 탑스의 채널 라인 형성하는 겁니다. 조정해요. 오늘 또 금요일이잖아요. 이게 살짝 고점을 넘기더라도, 예, 오늘은 상승 없다. 예, 미국 지수. 예, 조정이다. 그래서 통상적으로 이런 식으로 더블 탑스 치고, 예, 왔다 갔다 다음 주 월요일까지 이런 식으로 움직입니다. 예, 그럼 비트코인도 별로 많이 안 움직이겠죠. 이 정도라면요. 그죠? 그러면 뭐 이따가 이제 뉴욕장 시작하면 이렇게 오늘 저기 고용지표 발표가 좋게 나왔기 때문에 한번 쫙 가운데 한번 누를 거예요. 예, 그리고 또 바로 채널 가운데서 바운딩에 넘길 듯 하다가 한번 또 가운데 공방하다가 왔다 갔다 하다가 예, 월요일 정도까지 해서 하방 찍고 그럼 빠지나 보다 할 때 예, 채널 살짝 만들면서 다시 또 이렇게 올라가는 다음 주. 예, 그래서 예, 지금 현재 이 상황은 예, 여러분이 차트 나스닥 지수 보시면 고용지표에 별로 영향을 안 받고 있어요. 예, 이거 뭐 누가 보더라도 더 가는 분위기죠. 그죠? 예, 그러니까 올리고 조정 주고 뭐 올렸고 조정 길게 주고 올리고 조정 주고 올리고 조정 주고 올리고 지금 조정이지 뭐. 네, 그 다음에 아직 미국 지수가 나스닥 지수 기준으로 786 레벨을 아직 안 찍었어요. 786 레벨. 예, 나스닥 지수는 반등 오면 무조건 786이에요, 여러분. 786짜리. 예, 그러니까 결국 뭐냐, 여기서 이렇게 지금 618 레벨이에요. 조금 놀면서 이격을 다지고, 결국은 15,500을 찍어야 한다니까, 15,500. 그럼 여기서부터가 이제 딱 뭔가, 드디어 애들이 더블 탑스를 맞고, 다시 한번 이중 조정을 하러 갈 거냐. 그게 아니고, 내친 김에 조정하다가 한 번 더 고점을 만들 거냐. 저는 후자 가능성이 높다고 봐요. 한 번도 고점을. 이 불경기에다가 디폴트 얘기 나오고 하여튼 리세션 얘기 나오는데 미국 지수가 고점을 넘겨? 예, 그럴 수 있어요. 예, 충분히 금융시장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코스피 시장도 암울하지 않다. 제가 코스피 시장에 대해서 전망치를
내년 말 3,500 수준, 빠르면 뭐 저기 내년 뭐 초순의 중순까지 그 정도를 충분히 볼 수 있다고 보는 게 미국 지수의 흐름하고도 충분히 관계가 있다. 그리고 이제 전통적인 패턴에서도 제가 코스피 여러 번 말씀드렸잖아요. 전통적인 패턴에서도 이렇게 뭐가 한번 딱 올리고 깊은 조정, 반드시 이런 식으로 이제 더블 탑스를 살짝 쳐. 그죠? 그 다음에 이 경제 성장과 함께 쫙 크게 올리고 깊은 조정 딱 이때가 여러분 언제인 줄 아세요? 리먼 브로더 사태 때 이때 한국 지수 892 저는 잊어버리지도 않습니다. 892 그 892에 제 인생이 완전히 바뀌어버렸거든. 그리고 더블 탑스를 쳤어. 탑스를 그죠? 그리고 이제 이렇게 볼라볼라 이렇게 쫙 올리다가 내리고 더블 탑스를 패턴상 거의 치게 돼 있다. 치고 그럼 대충 3,400, 3,500이에요. 치고 조정을 또 깊게 하는 이런 형태의 가능성을 저는 굉장히 높게 봅니다. 왜냐하면 역사가 보여주고 있잖아요. 왜 다우 이론에 역사는 반복된다 있잖아요. 역사가 반복이 되고 있다니까 지금 보셔봐. 그래서 경기가 좋고 나쁘고에 무관하게 근데 여러분들 어느 시점에서요 쌍팔년도 이후에 우리나라 서민들이 느끼는 체감 경기가 좋았던 적은 단 어느 시절도 없습니다. 잠깐 뭐 테헤란밸리 뭐 흥청망청하던 시절, 그 닷컴 시대에 뭐 돈이 막 뭐 저기 이상한 돈이 막 돌아다닐 때 잠깐 그런 시절들, 그것도 특정한 분야에 뭐 하나고. 그래서 어차피 이 경기가 어떤 경제가 고도화되면서 몇 개의 기업들이 우리나라를 이끌고 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걔들만 잘 되면 그나마 나라가 유지가 되는 거예요. 지금 올해 세수 빵꾸난 것도 작년에 비해서 뭐 적어도 최소 30조에서 많은 100조 빵꾸난다고 하잖아요. 그 원인은 딱 하나입니다. 삼성전자부터 몇 개 기업들의 1분기 법인세, 작년 4, 4분기 법인세 다 무지하게 줄었잖아요. 법인세 줄면 당연히 부가세는 당연히 줄었을 거고 당연히 그런 겁니다. 그래서 지금 패턴상으로 보면 이 주가는 의외로 야 경기가 이런데 주식이 이럴 수가 있어? 야 이거 미쳤어, 이런 일이 벌어질 수가 있다. 여러분 저는 고용지표 발표와 함께 이 부분을 한 번 더 의견을 피력합니다.